안녕하세요. 현대 철학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인물이 있죠. 바로 리처드 로티인데요. 오늘은 그의 아주 흥미로운 사상을 깊이 파고들면서 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고 수천 년간 쫓아온 그 모든 게 사실은 철학의 가장 큰 실수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리처드 로티 철학의 심장부입니다. 그는 철학의 오랜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죠. 자, 그럼 먼저 리처드 로티가 철학계에 대체 어떤 폭탄을 던졌는지 그 혁명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철학이 꼭 자연의 거울이어야 한다는 그 오래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였습니다. 이 자연의 거울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요. 수천 년 동안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거대한 믿음 같은 거였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마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거울 같아서 세상의 진짜 모습, 즉 절대적인 진리를 그대로 비출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로티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거울, 이미 산산조각 나타고 말이죠. 아니,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그렇게 비추려고 애썼던 그 궁극의 실제나 절대 진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해버립니다. 와, 여기서부터 그의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 진리라는 그 큰 기둥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에 로티는 과연 무엇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는 철학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티가 보기에 진리라는 건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런 숭고한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대신 정당화라는 훨씬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웁니다. 이 정당화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어떤 특정 집단, 내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내 주장이 맞지? 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아주 실용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닿을 수 없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이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더 이상 진리를 담는 어떤 신성한 그릇이 아니게 됩니다. 로치에 따르면 언어는 그냥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장치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진실을 발견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를 정당화하고 설득하는 도구, 딱 거기까지인 거죠. 여기서 로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바로 아이러니스트가 등장합니다. 아이러니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것,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저 역사랑 환경이 만들어낸 우연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적인 영역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공적인 연대의 영역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계예요. 절대 만나지 않죠. 자, 그런데 로티의 이런 생각, 분명 멋지고 매력적인 구석이 있지만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절대적인 기준, 어떤 길잡이도 다 버렸을 때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티 철학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북극성이 사라진 망망대해에서 인류는 그냥 방향성 없는 우연의 바다 위를 떠도는 표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에 부딪히게 됩니다. 로티가 말하는 연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잔혹함을 줄여야 한다는 그 마음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어떤 절대적인 도덕 법칙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지적인 호기심이나 감정적인 유대감 같은 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연대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마치 모래성 같아요. 튼튼한 기반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하나로 꽉 묶어줄 절대적인 닷, 즉 보편적인 가치라는 닷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나침반을 버렸다면 이 방향 잃은 바다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줄 새로운 닻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로티가 남긴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의 닻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통일사상이 제시하는 심정의 닻입니다. 그 닻의 이름은 바로 심정입니다. 영어로는 heart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자 욕구입니다. 바로 이 심정이야말로 목적 없이 떠돌던 로티의 대화에 사랑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절대적인 나침판이 되는 거죠. 다음은 성상과 형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상이 우리 내면의 마음, 목적, 심정 같은 것이라면 형상은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몸이나 행동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둘이 절대로 때려 뗄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라는 점입니다. 아까 로티의 아이러니스트가 사적인 나와 공적인 나를 완전히 분리했었죠. 바로 그게 왜 불완전한 인간상인지를 이 개념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티가 말한 정당화, 즉 상대를 설득하는 대화를 대체할 새로운 소통 방식은 뭘까요? 바로 수조작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심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중심에 놓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상호작용이죠. 목적 없는 대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그런 소통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심정, 성상, 형상, 수수작용이라는 새로운 도구들이 생겼죠. 이걸 가지고 로티의 세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재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연대에 대한 관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티의 연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한 호기심이나 감정에 기댄 언제든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어요. 하지만 심정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류는 그냥 어쩌다 모인 무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본연의 이상세계를 되찾기 위해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첫째, 방향을 잃고 헤매던 정당화는 이제 심정을 중심으로 한 창조적인 수수작용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둘째, 사적인 나와 공적인 나로 조각났던 아이러니스트는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던 우연적 연대는 공동의 섭리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운명 공동체로 승화되는 거죠. 바로 이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철학적 전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갑게 깨져 흩어져 있던 상대주의의 유리 조각들. 그게 바로 로티의 세계였죠. 그런데 심정이라는 따뜻한 빛이 비추니까 이 조각들이 녹아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재건의 비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티는 우리 철학의 목표가 잔혹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하지만 심정의 철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고통이나 잔혹함을 피하는 소극적인 목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명을 적극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문명은 바로 공생, 함께 살고, 공영, 함께 번영하며, 공의, 함께 올바른 가치를 세워나가는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질 겁니다. 결국 로티가 용감하게 깨트렸던 그 자연의 거울 조각들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조각들을 심정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서 우리 모두를 비추고 함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더 따뜻하고 위대한 공동체의 지도를 그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의 시대에 철학이 해야 할 진짜 역할이 아닐까요?